육아 방식 충돌, 시댁에서 벌어진 명절의 전쟁. 아기를 돌보는 방식을 두고 시어머니와 벌인 이 싸움. 결국 온 가족이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한 그 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출산 후 첫 명절, 불안한 마음으로. 생후 4개월 된 우리 아기 서준이와 함께하는 첫 번째 명절이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든 게 조심스럽고 불안했어요. 특히 서준이는 워낙 예민한 아기라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밤새 울곤 했거든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서준이가 너무 어린데. 사람들이 많으면 감기라도 옮을까봐. 남편 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젓더니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손자 보고 싶어 하시는데. 계속 미루기만 할 수도 없잖아. 솔직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리 편하지는 않았어요. 결혼 전부터 우리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첫 손자에 대한 기대가 크신 걸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차 뒷좌석에서 서준이는 카시트에 앉아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작은 입술을 살짝 벌린 채 숨 쉬는 모습이 정말 천사 같았죠. 이 아이만큼은 내가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육아서도 수십 권 읽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 말씀도 꼼꼼히 메모해가며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미리 음식도 많이 해놓으셨대. 서준이 이유식은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이유식 시작하려면 한 달 더 있어야 해. 모유만 먹이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시댁까지 가는 길이 2시간이었는데 중간에 서준이가 깨서 울기 시작했어요. 배고픈 울음소리였죠. 휴게소에 들러서 수유를 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했더니 1시간이 더 걸렸어요. 민수는 조금 초조해하는 것 같았지만 아기한테는 시간을 맞춰줄 수밖에 없잖아요. 드디어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어요. 대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반가움과 시작된 과도한 관심. 어머, 우리 서준이. 할머니 왔네. 어서 와, 어서 와. 시어머니는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달려오셨어요. 제가 카시트에서 서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시고 계속 얼른 좀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준이가 차에서 좀 칭얼거려서 늦었어요. 아이고, 그런 게 뭐 중요해. 우리 손자 얼굴이나 보자. 서준이는 낯선 환경과 새로운 소리들 때문인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아직 낯가림이 심한 시기였거든요. 아직 낯을 많이 가려서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바로 서준이를 안으려고 손을 내밀으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안아볼게. 아이고, 우리 서준이 왜 울어? 어머님, 지금은 너무 예민해서. 아니야, 아니야. 할머니가 안으면 금방 그칠 거야. 어디 보자. 시어머니가 서준이를 안아 올리시는 순간 아기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낯선 사람의 품에 안긴 게 무서웠던 거죠. 제 품에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왜 이렇게 울어? 아프나? 아니에요, 어머님. 낯가림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안으면. 하지만 시어머니는 서준이를 돌려주지 않으시고 계속 달래려고 하셨어요. 아기는 점점 더 큰 소리로 울고 얼굴도 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제가 안을게요. 모유 시간도 되었고. 아이고, 뭘 그래. 할머니가 키운 아이가 한둘이야? 민수 아버지도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결국 서준이가 너무 많이 울어서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다시 안겨주셨어요. 제 품에 오자마자 서준이는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섭섭해 보이시긴 했지만 그땐 아기가 진정되는 게 우선이었어요. 역시 엄마가 안아야 하나 보네. 그래도 할머니한테 빨리 익숙해져야 할 텐데.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시아버지와 시누이 가족들도 와 있었어요. 시누이는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와, 조카 진짜 작네. 진짜 아기다, 아기. 시누이 아이들이 신기하다며 서준이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에 놀란 서준이가 또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들아, 조금 조용히 해라. 아기가 놀라잖아. 아, 진짜? 미안해요, 고모. 옛날 방식의 육아법 강요의 시작.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육아에 대한 조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서준이 엄마 아기가 너무 말랐는데 모유만 먹여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소아과에서 체중 재어봤는데 정상이라고 했어요. 모유가 분유보다 훨씬 좋다고도 하시고요. 그게 아니야. 요즘 애들은 너무 책에만 의존해. 모유도 좋지만 분유도 같이 먹여야 살도 오르고 튼튼해져. 시어머니는 경험담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민수를 키울 때는 어땠다, 시누이를 키울 때는 어땠다며 끝없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유식도 3개월부터 시작했어. 미음 같은 거 말이야. 서준이도 이제 4개월이니까 슬슬 시작해도 되겠네. 어머님, 요즘은 6개월부터 시작하라고 해요. 소화기관이 아직 미성숙해서 너무 일찍 시작하면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알레르기가 뭐야. 우리 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키웠는데 다들 잘 컸잖아. 요즘 너무 예민하게 키우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기 옷도 너무 얇게 입혔어. 지금이 언제인데 이렇게 얇게 입히면 감기 걸려. 베네저골이라도 하나 더 입혀야지. 어머님, 너무 두껍게 입히면 땀이 나서 오히려 안 좋다고 해요. 실내 온도도 적당하고. 아니야, 아니야. 아기는 항상 어른보다 한 겹 더 입혀야 하는 거야. 내가 애를 몇 명을 키워봤는데. 이때 서준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수유 시간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수유 좀 하고 올게요. 어디서 해? 여기서 하면 되지. 아, 조금 조용한 곳에서 하려고요. 사람들이 많으면 서준이가 집중을 못해서. 무슨 집중을 못해? 아기가 뭘 알아? 그냥 여기서 해. 다 가족인데 뭘 그래. 정말 난감했어요. 시누이 가족들도 다 있는 상황에서 수유를 하라는 건가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좀 그렇잖아요.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거절과 계속되는 압박. 어머님, 그래도 방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준이도 환경이 바뀌면 잘 안 먹거든요. 시어머니 표정이 확연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참, 요즘 며느리들은 뭘 그렇게 까다로워해. 예전에는 어디서든 그냥 했는데. 민수가 중재에 나섰어요. 엄마, 방에서 하게 해줘. 요즘은 다 그렇게 해. 너도 그러고 앉았네. 며느리 편만 들고. 결국 안방으로 들어가서 수유를 했어요. 서준이는 새로운 환경 때문인지 평소보다 먹는 양도 적고 중간중간 울기도 했어요. 3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 밖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너무 예민하게 키우는 것 같아. 아기를 유리그릇 다루듯이 하네. 엄마도 알잖아요. 처세라서 그런 거겠죠. 처세라고 다 저런 건 아니야. 너는 처세 때도 저렇지 않았어. 가슴이 쓰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너무 명확했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육아서에서도 소아과에서도 모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수유를 마치고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또 다른 조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서준이 엄마, 밤에 잠은 잘 자? 아직 밤중 수유 때문에 2-3시간마다 깨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밤에는 푹 자야 하는 건데. 분유를 저녁에 한 번 먹이면 배부르니까 밤새 잘 잘 텐데. 어머님, 아직은 모유만 먹이려고 해요. 면역력에도 좋고. 면역력이 뭐가 중요해. 엄마가 잠을 못 자면 아기한테도 안 좋아. 그리고 젖꼭지도 너무 오래 물리면 나중에 떼기 힘들어져. 시누이도 한마디 보탰어요. 맞아요. 저는 우리 둘째 때 일찍 분유로 바꿨는데 정말 편했거든요. 밤에도 푹 자고. 그렇지? 경험해 본 사람 말을 들어야지. 책에 뭐라고 나와 있든 실제로는 다르다니까. 제가 아무리 최신 육아 정보를 말씀드려도 요즘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점점 답답해지더라고요. 불편해진 공기, 남편의 애매한 태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는데 대부분 맵고 짠 음식들이었어요. 많이 먹어. 수유하는 엄마는 영양을 잘 챙겨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식사 중에도 서준이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서준이 목욕은 어떻게 시켜? 매일 시키지? 네, 하루 걸러 한 번씩 시켜요. 매일 시켜야지. 아기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하루만 안 시켜도 냄새가 나. 어머님, 요즘은 너무 자주 시키면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해서. 또 그런 소리네. 우리 때는 매일 시켰어. 그래야 깨끗하지. 민수를 쳐다봤는데 그냥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피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민수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순간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집에서는 저를 지지해주던 남편이 시댁에 오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지? 우리 민수는 알아듣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너무 책만 믿어. 시아버지도 한마디 하셨어요. 아이 키우는 건 경험이 제일이야.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 온 가족이 저를 향해 같은 말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분위기였죠. 시어머니의 불만 섞인 한숨과 계속되는 간섭.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우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넌 서준이나 봐. 내가 할게. 하지만 제가 거실로 나오자마자 또 다른 지적이 시작됐어요. 서준이 기저귀는 어떤 걸 써? 천기저귀 아니지? 네, 일회용 기저귀 써요. 아이고, 그건 아기한테 안 좋아.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던데. 천기저귀가 훨씬 좋지. 어머님, 요즘 일회용 기저귀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천기저귀는 관리가 뭐가 힘들어. 빨면 되는 거지.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어. 하루에 몇 개씩 갈아? 하루에 5-6개 정도요.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자주 갈면 돈도 많이 들고. 조금 젖었다고 바로바로 갈 필요는 없어. 이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기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머님, 기저귀가 젖어 있으면 기저귀 발진이 생겨요. 그래서 자주 갈아줘야 해요. 기저귀 발진? 그런 게 뭐 대수야. 베이비 파우더 발라주면 되는 거지. 요즘 애들은 너무 깨끗하게만 키우려고 해서 오히려 약해져.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힘들어. 뭐 하나 조언해 주려고 해도 다 이유를 대고. 그 한숨 소리에 온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시누이도 슬쩍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젓더라고요. 이때 서준이가 다시 보채기 시작했어요. 낮잠 시간이었거든요. 서준이 재우려고 해요. 어디서 재울 거야? 안방에서? 네, 조용한 곳에서 재워야 해서요. 그러면 안 되지. 아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해. 너무 조용한 곳에서만 재우면 나중에 예민해져. 또 시작이었어요. 제가 뭘 해도 반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아기를 두고 벌어진 본격적인 신경전. 결국 거실에서 서준이를 재우려고 했는데 아기는 새로운 환경과 여러 사람들 때문에 좀처럼 잠들지 않았어요. 30분을 넘게 달래도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와, 내 말이 맞지? 너무 까다롭게 키우니까 이런 거야. 어디서든 잠들 수 있게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서준이를 안아 올리셨어요. 내가 재워볼게. 할머니가 재우면 금방 잘 거야. 어머님, 제가 할게요. 서준이는 제가 아니면 잘 안 자요. 그게 문제야. 엄마한테만 의존하게 만들어놨으니까. 다른 사람이 안아도 잠들 수 있게 해야지. 시어머니는 서준이를 안고 이리저리 흔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너무 세게 흔들어서 아기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너무 세게 흔드시면 안 돼요. 신생아는 뇌가 아직. 뭔 소리야. 이 정도로 뭔 일이 일어나겠어. 아기는 좀 세게 흔들어야 잠이 와. 서준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얼굴도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어머님, 정말 제가 안을게요. 서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이고 참. 할머니가 안는 것도 못 견디면 어떻게 해.
나중에 어린이집 가면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결국 서준이가 너무 많이 울어서 시어머니도 저에게 안겨주셨어요. 제품에 오자마자 서준이는 울음을 그치고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하네. 할머니보다 엄마가 낫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다른 친척들 앞에서의 비교와 지적. 오후에 다른 친척분들이 더 오셨어요. 큰아버님 부부와 작은아버님 가족이었는데 작은아버님에게는 서준이보다 2달 많은 아기가 있었어요. 어머, 우리 서준이 진짜 작네. 수연이랑 비교하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나. 작은아버님의 아기 수연이는 분유를 먹어서 그런지 서준이보다 통통했어요. 역시 모유만 먹이면 이렇게 돼. 수연이 엄마는 일찍 분유로 바꿨는데 봐, 얼마나 튼튼해. 작은 어머님도 거든다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3개월 만에 분유로 바꿨어요. 모유 만드느라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요. 그렇지, 그렇지. 엄마가 편해야 아이도 편한 거야. 모유만 고집할 필요 없어. 온 가족이 저를 향해 같은 말을 하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작은 어머님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셨거든요. 이유식도 벌써 시작했어요. 수연이가 워낙 잘 먹어서. 서준이는 언제 시작할 거예요? 아직이요. 6개월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6개월?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5개월부터 시작하던데.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그러게. 내가 아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 너무 책에만 의존한다니까. 큰어머님도 한마디 보태셨어요. 처세라서 그런가 봐요. 저희도 처세 때는 그랬어요. 근데 둘째부터는 확실히 편해지던데. 제가 뭔가 육아를 잘못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완전히 형성된 거예요. 모든 친척들이 저를 향해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준이 밤에 잠은 어때요? 아직 밤중 수유 때문에 자주 깨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수연이는 벌써 밤에 쭉 자요. 분유 먹이니까 배부르거든요. 비교가 계속됐어요. 수연이는 이미 목을 가누고 뒤집기도 하고 밤에도 잘 자고. 모든 면에서 서준이보다 빠르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눈물, 터져버린 감정의 댐. 저녁 식사 때가 되자 상황은 절정에 달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분유를 타오시더라고요. 서준이 한번 먹여보자. 분유도 맛을 봐야지. 어머님 아직은 뭐가 아직이야. 4개월이면 충분히 분유 먹을 나이예요. 모유만 계속 먹일 거야? 어머님 정말 모유가 더 좋다고 해서요. 면역력도 높아지고. 면역력. 그 소리만 하네. 분유 먹은 애들이 다 병약해? 민수도 분유 먹고 컸는데 멀쩡하잖아. 시어머니는 이미 분유를 다 타놓고 젖병을 들고 계셨어요. 서준이에게 강제로 먹이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님 정말 안 돼요. 갑자기 분유를 먹이면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배탈이 뭐야? 그렇게 약하게 키우면 어떻게 해? 조금 먹어보는 것도 안 돼? 제가 서준이를 안고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계속 젖병을 가져다 대려고 하셨어요. 서준이는 낯선 냄새 때문인지 고개를 돌리며 거부했어요. 봐요, 서준이가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처음이라서 그런 거야. 몇 번 먹이면 익숙해져. 그때 시누이가 한마디 했어요. 형수, 그냥 한 번만 먹여보세요. 엄마도 손자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그래, 조금만 먹여봐. 엄마 마음도 이해해줘야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향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 고집 센 사람, 시어머니 말을 안 듣는 며느리가 된 거예요. 저는 제 아이니까 제가 판단해서 키우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거든요. 판단? 뭘 판단해? 시어머니가 나쁜 말 하는 줄 아나? 다 내 아이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어머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요즘 육아법이 많이 바뀌어서. 또 요즘 얘기네. 요즘이 뭐가 그렇게 좋아? 옛날에는 어떻게 키웠는데 다들 잘 컸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제가 계속 반박한다고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애를 몇 명을 키워봤는데
처음 키우는 내가 나한테 육아법을 가르치려고 하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죄송해요. 저도, 저도 제 아이 잘 키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시누이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운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시어머니한테 울어봤자 소용없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혼란스러웠거든요. 싸늘하게 식어버린 가족 분위기. 제가 울자 민수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그만해요. 처음 키우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다 손자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며느리가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서 울기까지 하고. 시어머니는 분유통과 젖병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분명히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였어요. 큰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서준이 엄마 어머님도 다 좋은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 작은 어머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저도 수연이 키울 때 어머님과 의견이 안 맞아서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만 힘든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들렸거든요. 서준이는 제 감정을 느꼈는지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기는 엄마의 감정 상태에 민감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우니까 서준이도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서준이 재우러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미안해. 엄마가 좀 그러셨지? 여보, 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엄마는 원래 그러셔. 좀 참아줘. 참아주라고. 내가 뭘 참아줘야 하는데? 내 아이 제대로 키우겠다는 걸? 민수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엄마 말씀 중에 맞는 부분도 있잖아. 너무 책에만 의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남편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까지 그런 말을 하네. 그럼 나 혼자 이상한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봐. 엄마도 경험이 있으시잖아. 민수와도 말이 안 통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제가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와 존중 없는 육아, 깊어지는 갈등의 끝.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나갔는데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시고 다른 가족들도 어색해했어요. 서준이는 어때? 잘 잤어?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표정이셨어요. 식사 중에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을 거의 안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과만 대화하시고 저는 완전히 소외된 느낌이었어요. 민수야, 서준이 기저귀 좀 사다 줘. 내가 보니까 떨어져 가던데. 엄마, 제가 가져온 게 있어요. 그건 너무 비싼 거잖아. 싼 걸로 사면 되는데 뭘 그렇게 좋은 걸 써. 또 시작이었어요. 제가 뭘 해도 문제라는 식이었거든요. 서준이 엄마 내일 아침 일찍 나가려고? 아니면 하루 더 있다 가려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물어보셨는데 목소리에서 빨리 가라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내일 아침에 가려고 해요. 그래, 그게 낫겠네. 서준이도 집이 편할 거고. 명목상으로는 아기를 위한다는 말씀이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날 밤 서준이는 새로운 환경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자주 깼어요. 2시간마다 깨서 울고 달래도 잘 안 잤어요. 저도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모유 양도 줄어든 것 같았어요. 새벽 3시쯤 되니까 옆방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렇게 밤마다 우는데 어떻게 살아? 분유 먹이면 밤에 푹 잘 텐데. 시아버지도 대답하시더라고요. 처세라서 그런가 봐. 좀 참아줘야지. 참아주기는. 저런 식으로 키우면 아이만 힘들어. 벽이 얇아서 다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불만이 많으신지 너무 명확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그 후의 이야기. 다음 날 아침 짐을 싸고 인사를 드리러 나갔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 생각이 바뀌셨을 거라는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죠. 어머님,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 이제 가볼게요. 시어머니는 서준이를 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서준이, 엄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아이 키우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가족들 의견도 좀 들어야지. 너무 고집부리지 말고 조금은 유연해져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제 그 모든 일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가 고집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인사를 마쳤죠. 민수가 짐을 차에 싣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며느리 좀 타일러. 저런 식으로 키우면 아이만 고생해. 그리고 너도 좀 나서야지. 아내만 편들지 말고 중간에서 조율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엄마. 알겠어요. 민수의 대답을 듣는 순간 더욱 서글펐어요. 결국 모든 게 제 탓이 되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차에 타서 집으로 오는 2시간 내내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고 저도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뒷좌석에서 서준이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어요. 짐을 풀면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여보, 어제 일은 미안해. 엄마가 좀 그러셨어. 좀 그러신 정도가 아니잖아. 나를 완전히 무시하셨어. 그런 뜻이 아니라 걱정해서 그러신 거야. 첫 손자니까. 걱정이면 다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게 걱정이야? 민수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엄마 말씀 중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 너무 책에만 의존하는 것도. 여보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시댁에서도 심지어 남편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융통성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융통성? 내 아이 건강에 관한 일인데 무슨 융통성을 부려? 그날 밤부터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 대화하는 것조차 어색해졌죠. 1개월 후 계속되는 갈등의 여파. 시댁 방문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하실 때마다 서준이 얘기를 하시면서 은연중에 제 육아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셨어요. 서준이 밤에는 이제 좀 자니? 분유 좀 먹여봤어? 아직 모유만 먹이고 있어요. 아이고, 그럼 언제까지 그럴 건데?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 전화를 끊고 나면 항상 우울해졌어요.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소아과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준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모유 수유도 잘 되고 있고 발달 상태도 또래보다 오히려 빠른 편이에요. 어머니가 정말 잘 키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와 자책감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선생님, 제가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주변에서는 분유도 먹이고 이유식도 빨리 시작하라고 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WHO에서 권장하는 방향대로 잘하고 계시네요. 모유 수유는 최소 6개월, 이유식은 6개월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주변 분들이 예전 방식으로 조언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현재 의학적으로는 어머니가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민수에게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전했어요. 오빠, 내가 하는 게 틀리지 않았어. 선생님이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하셨어. 민수도 조금 미안했던지 이런 말을 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더 지지해줬어야 했는데. 3개월 후 변하지 않는 시댁의 시선. 추석이 되어 다시 시댁에 가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민수가 간곡히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죠. 이번에는 미리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갔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제 신념을 지키겠다고 다짐했거든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어요. 어머, 서준이 여전히 작네. 아직도 모유만 먹여? 네, 어머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건강하긴. 너무 말랐어. 이유식은 시작했어? 6개월부터 시작했어요. 6개월?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니야? 벌써 7개월인데.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잘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서준이도 또래보다 발달이 빠르다고 하시고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의사가 뭘 알아? 실제로 키워본 사람이 더 잘 알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제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그리고 이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걸. 1년 후의 현실. 서준이는 이제 15개월이 됐어요. 걸음도 잘 걷고 간단한 말도 하고 정말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고 있어요. 제가 선택한 육아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죠. 하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해요. 명절 때 가면 시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시고 저는 적당히 들리는 척만 해요. 더 이상 해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장 힘든 건 민수와의 관계예요.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처럼 지내지만 그 사건 이후로 뭔가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어요. 중요한 순간에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둘째 임신 소식을 알게 됐는데 시댁에 말씀드리는 게 걱정이에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하거든요. 이번에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시면서 옛날 방식을 강요하실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좀 더 부드럽게 설명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이를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키우려고 했을 뿐인데 왜 그게 잘못된 건지. 결혼은 정말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국 엄마인 제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지라고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서준이를 보면서 다짐해요. 이 아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저는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존중해 주겠다고.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날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만은 있어요. 서준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그 증거니까요.